안녕하십니까. 돈 없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삶에 많은 영향과 제약을 준 사안이 바로 코로나19겠죠. 그동안 수차례 고비를 넘겨왔습니다만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에 전국 지역 확진자 수도 세 자릿수를 넘나들었고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 연시가 방역 강화와 일상 회복의 갈림길이 될 중요한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백신 추가 접종과 이동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느슨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전북 지역의 방역 상황을 정리해보고요. 위기 극복을 위해 연말과 새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도민들은 코로나19와 함께한 올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또 새해에는 어떤 방역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영업 제한도 하고 QR코드랄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손님도 걸러내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부 지원이 아예 못 받은 사람도 있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불신들이 팽배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이 회복이 빨리 되어야 코로나도 이겨내지 않을까. 코로나로 모든 게 다 망가지고 힘든 상태지만 의료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힘들겠죠. 처우 개선이나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방학인데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날 걸 대비를 해서 병상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리두기가 강해지면서 발달장애나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대책이 굉장히 시급해요. 만 12세 이하 아이들은 지금 접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는데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무기력해지고 우울감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도 더 안이해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손주들 보고 싶어도 거리두기나 인원 숫자 때문에 좀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을 지켜서 코로나가 빨리 박멸이 되고 철저한 거리두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치료제 개발도 됐으면 좋겠고 부스터샷이 말 그대로 효과를 있어서 일상 회복에 빨리 좀 갔으면 좋겠고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네, 도민들이 바라본 코로나19 방역 대책 과제와 바라는 점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구 강영숙 국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하루하루가 힘든 시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방역 담당하시는 분들 또 의료 현장에서 일선에 수고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먼저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국장님도 우리 도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현장에서 쉼 없이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의료인들 그리고 또 방역에서 함께 해주시는 제 동료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만 각각의 생각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생각들의 표현보다는 어찌 보면 작은 거 처음부터 지속 강조해왔던 그 작은 내용들에 대한 실천이 모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또 송구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예. 뭐 코로나19 이후에 델타, 오미크론이 왔습니다만 일관되게 국장님 해주신 말씀은 기본 수칙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이셨고 바로 그 작은 실천이 지금의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답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글쎄요 그 답들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지금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수를 보면 노력을 안 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것인지 좀 느슨해졌다 이런 표현들을 앞에 도민 인서트에서도 좀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 뭐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네네. 다양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가장 그게 중요할 수 있겠고요. 예. 초기에는 금세 개선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한 수단이 이동과 만남의 제한이었습니다. 예.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우리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함께 해주셔서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유입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고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백신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희망적인 수단이 하나 더 생겼고요. 그걸로 해서 정말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예. 처음 걸어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함께 대응하지 못하고 좀 그 국력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못해서 예.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필연적으로 따르는 변이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 문제만이 아닌 뭐 전 세계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대처가 어려운 희망 고문이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뭐 치료제다 다양한 내용들이 이어지곤 합니다만 가장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좀 말씀드려주고 싶은 거는 위기 상황이고 앞날은 사실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정부만의 또 군인이라는 표현을 쓰긴 어렵지만 예. 군인만의 그 대응으로는 필패다. 함께 해주셔야 된다. 예.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큰 충격이 아닌 작은 충격으로 좀 완화를 시켜서 이 사회가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으로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합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서운한 게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일정 그 준비 기간을 통해서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병상을 확충을 해서 그렇죠. 뭐 10,000명이 넘는 확진 규모에도 지금과는 달리 대응을 하겠다.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좀 다시 돌아갔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는 병상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0,000명 정도면 사실 역학조사라든지 그 검체 채취 같은 게 거의 붕괴라고 봐도 되거든요. 예. 왜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하려면 우리가 지금껏 그 가지고 있던 생활 방식을 좀 달리하자. 예를 들면 밀집도가 높은 직장에서는 유연근무, 예. 재택근무를 통해서 밀집도를 낮춰보자. 학교에서는 뭐 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비대면 교육도 좀 장점을 살려서 그렇죠. 다양한 내용으로 학생들의 건강도 또 학습권도 보장을 해보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물이 파괴됐을 때 생수 전달도 도움이 되지만 예. 우물을 다시 복구를 해줘야 되고 또 똑같이 우물만 복구하면 이후에 다시 찾아오는 위기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가림막을 하든지 뭔가 다른 내용으로 해서 여전히 업종 전환이 필요하다면 업종 전환에 구조에 그 전환이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논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완전히 묻히고 단순히 병상 확보 또 학생들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면 교육을 강화시키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는 어렵다는 예.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과 만남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바이러스고 또 백신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좀 적극 한 마음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방송 시작 전에 국장님과 저의 어릴 적 제가 기억하는 80년대 글쎄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불편함이 좀 많았던 그 시기가 자주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명의 발전 속에서 우리의 편리함이 있지만 그 편리함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일종의 이제 공동체 의식도 그렇고 개인주의가 너무 심화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많은 변화들 속에서 의식도 변화가 됐고 생활 방식도 변화가 됐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코로나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역시 생각과 의식인데 함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만 일상 속에서 지켜지는 이 방역 수칙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 우리 전체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은 그래도 백신 접종 참여하시고 부스터샷
참여하시고 생활 방식을 좀 바꾸시고 그런 모습들은 변화가 있다고 좀 보시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힘든 상황이 또 시선을 달리하면 예. 외국과 비교를 해보면 이보다 더 안전한 나라가 과연 몇 나라가 있을까요? 예. 그 어찌 보면은 흠이 많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안정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전북 지역,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상황 한번 더 살펴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일상 회복 시행 이후에 세 자리 숫자까지 늘어났다 이런 말씀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12월 14일 기준 확진자가 11월 한 달 동안의 확진자보다 많고 15일에 150명이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뭐 누적 상황을 비롯해서 좀 말씀을 짚어주신다면. 예, 방금 MC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는 그 월간 660명 정도의 확진자가 보였고 이제 예. 11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2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1,170명인데요. 현재 12월 달 들어서 지금 2,100명이 넘었습니다. 규모보다 여전히 증가세라고 하는 건데요. 예.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거의 뭐 한 달간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는 유행 상황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매우 그 어려운데요. 이게 예. 그날그날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누적되는 환자분들을 돌봐드리기 위해서 일반 의료 체계까지 뭐 붕괴 직전일 수 있다는 게 더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뭐 뉴스 보도 내용대로라면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난 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역시 국장님은 큰 틀에서 늘어남으로 인해서 중증이라든지 또 공공의료의 전담병원 그 병상의 가동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 180만 명 중에 예. 하루에 18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한다면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확진자가 없는데 예. 뭐가 문제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게 매일같이 이어지는 상황이고 또 그분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받으시려면 일반 병상을 코로나 환자분들을 돌봐드리는 병상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그분들을 돌봐드리는 의료진이 일반 환자분들을 돌봐드리는 데서 또 전환이 돼야 됩니다. 예. 일반 환자분들을 돌봐드리지 못함으로 해서 뭐 응급의료 체계 또 다양한 그 임산부들 또 요즘에는 콩팥 질환을 가지고 계셔서 신장 투석이라고 투석, 하는 예. 그런 분들을 돌봐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의 아픔은 정말 고통 그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 이제 코로나19로 시작해서 뭐 델타 변이, 뭐 오미크론 변이 듣는 시민들 입장에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참 걱정이 큰데 우리 지역 내에 이제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어떻게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사실 최근에는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만 언론에서 굉장히 부각돼서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내 발생으로 또 이렇게 크게 뉴스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제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우세종은 델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하루에 6, 7천 명씩 확진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오미크론은 뭐 10명대, 20명대라는 그렇네요. 겁니다. 예. 그럼 나머지 델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다른 것을 염려한다는 거는 사실 근사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델타와 오미크론은 전파력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막는 방법, 대응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그 계시는 곳 어디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시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심각한 상황이 되자 지난 8일 긴급 대도민 호소문을 내셨습니다. 모임과 만남 자제를 당부하셨고 특별 방역 대책을 지자체에 파격적으로 주문하면서 민관 합동 방역 점검단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좀 체계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좀 강화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들여다보시게 되면 같은 메시지입니다. 음. 정부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은 못난 정부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솔직한 정부입니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솔직함이기 때문에 예. 예. 함께 유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용은 뻔합니다. 현장에서 좀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 과거에 국장님과 방송 나누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남에는 생산적인 만남과 소비적인 만남이 있습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 꼭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이 만남이 생산적인 만남인지 소비적인 만남인지, 학교를 가야 되는 건 수업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생산적인 그런 필수적인 만남일 텐데 그렇지 않은 만남들이 너무 많은 부분도 이제 지적을 좀 해주신 내용 같아요. 예, 예. 그 생산적인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산적인 만남을 예. 가져야 되는 그 구성원들에게 주변의 다른 비생산적인 만남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이동과 만남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유아, 소아, 청소년들, 학생층은 이동의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죠? 예. 대부분은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또 학교에 가서 전파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학생층은 현재 뭐 유아, 소아의 경우에는 접종 대상자도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께서 더 지켜주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현재 보면은 대부분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지켜주셔야 될 어른들께서 수칙 미준수로 해서 감염이 되시고 그거에 악영향은 지금 소아청소년들이 다 그렇네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일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감염 사례처럼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도 지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사실 해외 입국자분들에 대해서 이전에는 접종 여부를 따져서 그렇죠. 뭐 적극적인 격리냐 아니면 뭐 좀 그 감시냐 이런 내용으로 좀 달리 적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오미크론이 좀 시작이 되는 상황에서는 현재 이제 강화하고 있는 내용이긴 예. 한데요. 이제 다만 행정이 있고 그 행정을 이행해 주시는 대상자 국민들이 계시는데 사실 뭐 큰 정부가 옳으냐 작은 정부가 옳으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기도 하고요. 현재 행정이 24시간 가능하겠느냐 예. 모든 곳에 미치겠느냐 그래서 대상자가 되시는 분이 어찌 보면 대상자가 아닌 능동적인 관리자가 돼주셨으면 주인의식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네네. 그런 대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전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확진자가 주변에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글쎄 뭐 코로나 확진된 게 어떤 느낌일까, 어떤 후유증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뭐 병상 가동률 생각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가장 걱정인 건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병상이 부족할 수 있고 과거의 사례처럼 보면 뭐 대구의 확진자가 우리 지역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 지역의 병상 가동률은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 도내의 병상은 1,080여 병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뭐 600여 병상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 병상 가동률은 한 60%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소 타 지역에 비해서 안정적일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서도 하루에 그렇죠. 수백 명이 확진자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뭐 병상 가동률은 의미가 없을 그러네요. 수도 있거든요. 예, 예. 1080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언제 며칠 날 뭐 정말 한꺼번에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동적 관리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몇 차례 그래서 이제 군산의료원의 파업 진행 과정을 방송해 드렸고 국장님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든 결정이었겠습니다만 어느 그 주장을 떠나서 말이죠. 지금 시기가 그럴 만한 시기인가에 대한 고민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예. 예, 분명히 우리 그 군산의료원 노조 그분들께서 지금껏 환자분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예. 충분히 칭찬 받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만 뭐 시기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좀 감히 우리 군산의료원 노조 그분들께도 군산의료원이 노와 사만의 기관이 아닌 예.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주인이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예. 잠시 후에 그래서 이제 군산의료원 이현주 노조 지부장을 통해서도 이분들의 또 입장을 또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은 뭐 열띤 토론이라기보다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또 곳곳의 현장, 학교 현장, 또 의료 현장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차례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부터는 지금 계속 접종을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찾아가는 백신 접종도 있고. 예, 12세 이상은 예. 지금 현재 접종 대상자입니다. 예. 이제 3차 접종도 지금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최종 2차까지 접종률로만 보면 전북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전라남도를 제외하고는 예.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2차 접종으로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 전체로 봐서 83.75%고 예. 전국적으로 한 82%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차 접종으로 보면은 전국적인 게 아직 30%가 채 못 됐는데요. 우리 전라북도는 33.28%로 예. 다른 시도보다 좀 월등히 높습니다. 예, 전국 평균보다는 높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터놓고 말합시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과제로 도의 강영석 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 곳을 차례대로 전화 연결해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군산의료원 이현주 지부장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언론에 자주 출연하시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일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파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실까요? 지금 오늘 파업 7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라북도와 병원 측에서 어떤 교섭 요청이 없어서 저희는 좀 진정성 있는 교섭 요청을 해달라고 촉구 공문까지 보냈는데요. 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네, 저희는 어찌든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현장에 있는 비조합원들 너무 힘들어서 네, 오히려 지금 조합 가입하고 파업 현장에 나오겠다 이러고 있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7일 전까지는 우리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파업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환자 옆에서 함께 하신 의료진이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강영숙 국장님도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파업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왜 파업을 꼭 강행했어야만 한 것이었을까에 대한 이유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저희 군산의료원은 전국적으로 지방의료원들이 다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현재 34개 전국 지방의료원들이 공공의료원으로서 지금 전담병원 최전선에서 열심히 그 복무 중에 있고요. 그런데 전국 지방의료원들의 임금이나 직제는 다 동일합니다. 근데 군산의료원만 지금 98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직제량이 변환되었고 2014년도에는 전라북도로 다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째 민간위탁 경영 시스템에 그 열악한 임금과 직제를 지금도 여전히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라북도도 그렇고 네, 병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단협으로 올해까지 전국 지방의료원 임금 및 직제로 전환하는 것들을 단협으로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결을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올해 1년 동안 저희가 3월부터 TF회의, 교섭, 또 3차 조정회의까지 통해서 좀 의견을 접근을 하려고 했지만 예. 뭐 병원 측에서 지금 이 약속한 사항들을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불이행 선언을 하면서 이 시기에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임금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34개 가운데에서도 그러면 군산의료원의 평균 기본급과 어떤 차이가 있고 기본급이 좀 낮긴 해도 전라북도와 사측은 임금 자체가 낮은 건 아니다라고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34개가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노조 입장만을 전해드리자면 지금 이현주 지부장님의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또 도나 의료원 측의 입장을 또 들어보면 무리한 요구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해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전국 지방의료원들이 2006년도에 공무원들 보수 규정 한 직급 하향해서 적용하고 직제를 따라가는 거를 합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의료원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100%를 맞춰간 데도 있고 현재 저희 도내에 있는 남원의료원처럼 경영에 대한 이 부담 때문에 아직 100%를 못 맞춰간 곳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도에서 발표한 것처럼 전국 지방의료원 중에 뭐 총액 임금으로 봐서는 뭐 14번째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14번째인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각각 의료원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율이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예. 매년씩 그 율을 높여가면서 100%를 맞춰간 데도 있고 지금 맞춰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도 이 부분을 1위 포지션으로 당장 올리라라는 게 아닙니다. 100%를 당장 맞추라는 게 아니고요. 예. 저희가 기본급 테이블 자체가 타 의료원에 비해서 뭐 3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하거든요. 수준이 그 예. 정도로 기본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수당들을 줄이더라도 기본급 포지션을 맞춰가는 작업들을 지방의료원과 동일하게 가자라는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포지션이 중간이다. 이거를 한 번에 다 올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 차이 나는 부분들은 인정하고 예. 이 차이 나는 것을 뭐 10년이든 더 장기간에 거쳐서라도 병원의 어떤 그 흑자시에 매년 뭐 1%든 2%든 점점 맞춰가자라고 그 단계적으로 맞춰가자라는 요구지 무리하게 이거를 한 번에 맞춰가려고 하면 예. 지금 저희가 한 15% 차이 나는 거를 한 번에 맞추려고 하면 당연히 비용 부담이 크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일시에 맞추자라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체계를 찾아가고 그 이후에 이 차이 나는 부분들은 15% 정도에 대한 차이 나는 부분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맞춰가자라는 게 노동조합의 요구입니다. 예. 그래서 마치 뭐 도나 병원에서는 막 일시에 한꺼번에 100%를 맞춰달라고 해서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저희 노동조합은 일시에 100%를 다 무조건 맞춰, 1위로 맞춰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상당한 노조원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이 파업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되고 물론 지금 필수 인력들은 파업에서 좀 제외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필수유지 사업장이기 때문에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그 특수부서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 전담 병동은 필수유지 사업장 그 필수유지 부서로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희 조합원들이 파업 대우에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인력 자체가 기존에 운영되었던 인력의 3분의 1 수준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남아있는 지금 비조합원들의 피로도라든지 또 근무도 지금 막교대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도에서는 무조건 간호사가 어디든 있으면 넣어서 해라, 차질 없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마 저희 병원이 어제는 중환자실하고 수술실을 폐쇄하고 거기에 있는 간호 인력들을 이제 코로나 병동으로 올리는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찌든 저희가 198병상을 운영을 해야 되고 파업 전에는 180명까지 해서 한 80, 90% 정도 병상 가동률이 있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뭐 간호 인력들이 빠지다 보니 뭐 입원 환자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해서 지금은 한 100여 병 정도, 예. 50% 정도의 병상률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장에 있는 비조합원들의 피로도는 말로 할 수 없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병원 측과 도에서 나가는 어떤 보도자료에 보면 뭐 차질이 없다라고 하지만 의료진들의 그 피로도라든지 이 막교대하면서 누적되는 이런 부분들은 환자들에게 당연히 고스란히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은 그래도 뭐 버티고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더 길어지면, 그러니까 교섭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파업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도 시작이 이제 될 텐데 어쨌든 좀 잘 조속히 좀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어찌든 2년 동안 코로나와 사투와 벌인 군산의료원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남병원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20일 날 또 대통령께서 어떤 인력 확충에 대한 발표를 하셨지만 또 말만 있고 실은 재정 투입이라든지 좀 세부 사안들이 없어서 여전히 코로나 전담병원들의 인력을 계속 희생만, 헌신만 하라라고 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의료원도 파업 사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병원 측에서 좀 조속히 나서주기를 바라고요. 새해에는 이런 좀 체계적인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이 더 이상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정부와 또 전라북도가 좀 첨예한 좀 세부안들을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2022년도에는 또 저희와 같은 사태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군산의료원 이현주 지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저희가 군산의료원의 보다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원장 측에 전화나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고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방송 참여는 힘들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국장님 뭐 잘 들으셨습니다. 예. 도에서도 노력을 뭐 하고 계시긴 하는데 어떻게 이 결론이 날지를 참 걱정입니다. 예. 사실 뭐 도나 사측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노측도 같은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노에서 사와 도의 협의체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측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제 아까 지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도 뭐 소중하게 듣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다름하고 다른 의료원과의 다름이지 열악함은 아니다는 거. 그런 표현들이 저희들의 만남을 사실은 더 어렵게 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 앞에 신뢰가 없다면 우리들끼리의 만남이 어떤 진전이 있을까 싶습니다. 대개는 밖에서 더 포장을 합니다. 안에서는 또 이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는데요. 포장도 좀 정제가 안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화사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행을 해야 된다. 분명한 거는 우리 도민이 주인이신 기관이기 때문에 노화사가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그 약속은 다시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용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라북도 교육 현장 코로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정영수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교육청 대변인 정영수입니다.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학생들 참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전면 등교를 통해서 함께 수업을 이어왔는데 최근엔 좀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한 해를 정리하는. 예. 먼저 올해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러 감사드립니다. 감염병 사태가 계속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고민과 염려가 계속된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원격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음에도 대면 수업만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학습 격차는 더 벌어졌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얻을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 등 우리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지점을 고민하면서 아이들에게 학교를 돌려주되 대신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게 만들자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며 등교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는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교육청은 2학기가 시작되는 8월부터 전면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학사 운영을 했고 아이들은 다시 할 수 있게 된 학교 생활을 무척 반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적해주지 않아도 학교에 들어오면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켜주었고 또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잘 챙기면서 정상적인 정서적인 안정도 얻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 주셨듯이 다만 최근 들어서 지역사회에 급속히 확산된 감염이 학교 내로 전파되면서 예. 학생 안전과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올해 학교 현장에서의 감염 현황 상황 집계가 됐죠? 대체로 이렇게 상반기에는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예. 월 한 20에서 많으면 20건, 적으면 한 10건 안팎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예. 이제 하반기 저희들이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어지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감염자 숫자가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따라서 학교에도 좀 제법 감염자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방학이 곧 다가올 텐데 방학 기간 동안의 방역 지도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예.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주에서 시작을 해서 1월 첫 주 사이에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육청은 방학 동안 감염증 예방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짚으라면 아이들이 내 몸을 스스로 튼튼하게 하게끔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뛰어놀면서 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면역력을 좀 강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드린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겨울이 춥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꼭꼭 문을 닫아놓지 말고 수시로 좀 창문을 열어서 집안 전체를 환기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안내도 예. 드렸습니다. 자, 또 예. 기본적인 방역 수칙 지키기인데 밀폐, 밀집, 밀접 시설 가능하면 좀 이용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이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좀 꼭 쓸 수 있도록 예. 손은 좀 자주 씻고 사람 간의 간격은 2m 이상 유지하도록 이런 안내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내년 학업 대회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계획 그리고 방역 예산이 마련이 더 된다면 역시 학교 방역 도우미 활동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내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에서 내려주시는 방역 대책을 기본으로 저희들이 따라가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이행 방법들을 찾아서 실행해 내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교육 활동 또한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예.
부득불 또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터인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애가 컴퓨터만 틀어놓고 뭘 배우는지 보통 모르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학교를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 내년 교육청 예산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청소년들 백신 접종 만 12세 이상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독려하고 있고 뭐 찾아가는 백신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고 지금 어떻게 뭐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예.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 지역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습니다. 예. 물론 저희들은 뭐 강제하지 않고 개인별 선택에 따라 이렇게 맡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필요성을 느끼고 판단하신 후에 예. 접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선택에 따라 최선의 방역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변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교육청 정영수 대변인이었습니다. 강영숙장님, 학부모들 자녀들의 백신 접종 부모로서 걱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심의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뭐 거듭 백신은 과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 문명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 다만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 건강 염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염려를 백신에 대한 불신이 아닌 접종 전후에 그 준수사항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이 이후에 그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뭐 100만 명당 뭐 몇 명꼴로 나온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료 체계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예. 또 학교는 학교 내에서만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 밖에서 지켜주셔야 되겠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게 부모님들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백신에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서로 예.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보상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흡족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국가에서 새롭게 대응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신은 과학이다. 신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많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좀 컸고 높았습니다. 많았고요. 이번에는 전북 소상공인연합 임규철 회장을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를 많이 내셨습니다. 힘들다. 부터 시작해서 지원이 현실성이 뭐 적다부터 비롯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지난 11월에 단기적 일상 회복으로 좀 모처럼 경기 활성화되는 모습을 봤는데 또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전달은 했습니다. 저희가 과장된 게 아니고 지금 누구나 모두가 다 힘들지만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국민들 또 언론에서 많이 알고 있다시피 너무나 힘든 것을 저희가 표현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월 1일 일상회복으로 첫발을 떼면서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이고 경기 회복에도 큰 기대를 가졌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경기 회복 정책을 펼쳐졌지만 이렇게 돌파 감염 또 변이 확산에 다시 45일 만에 저희들이 지난 18일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진짜 한숨뿐만 아니라 이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통곡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이 통곡의 목소리가 좀 잘 전달이 되고 있을까요? 이 정부가 어쨌든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방안도 꽤 마련이 된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동안 나왔던 정부 정책 가운데 그래도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금융 정책이나 다양한 정책에 여야 할 것 없이 또 대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지원책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대부분의 정책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다중이용 업소, 흔히 얘기하는 대면 위주의 업소 위주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 게 또 소외된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예. 이왕이면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저희 소상공인들도 한 축을 분명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 또 그동안 어떻게 보면 평생 세금 내고 정부에서 하라는 거 다 잘하고 해왔거든요. 예. 이 위기를 진짜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시피축 같은 소상공인들을 생각한다면 다 함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부 모든 정책이 좀 나왔으면 예. 하는 바람입니다. 예. 힘든데 최근엔 또 방역 패스까지 확대가 돼서요. 네네. 뭐 인력도 더 필요할 거고 또 아울러서 어르신들 디지털 뭐 소외계층이라고 저희가 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좀 큰 것 같아서 혼란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연합회 차원에서도 대대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저희 전주시회나 전라북도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방역 패스의 허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함윤호 아나운서님하고 누구 다른 분 두 분이 어디를 방역 패스 사업장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한 분이 백신을 맞지 않았고 함윤호 아나운서님 거 휴대폰을 가지고 QR을 찍으면 통과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현재로는 확인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업주들이 인력이 부족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들어와도 QR코드만 이렇게 찍으면 14일이 경과됐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예. 이거를 스크린샷을 해서 상대방한테 줘도 통과가 되는 현상이고 젊은 청소년들도 아이디 비밀번호만 서로 공유하면 카카오톡이든 네이버든 전부 다 통과를 할 수 있는 게 아주 허점투성이에요. 그러니 이 돌파 감염이 뚫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이 정부에서 하라는 거 다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 방역 패스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반 시민들에게 이걸 속인 사람에게는 10만 원인데 예. 저희 사업자에게는 1차가 150만 원, 2차가 300만 원, 4차가 영업 폐쇄예요. 행정명령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용을 하는 이용자, 소비자가 속이지 못하도록 좀 봐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책임을 져서 속이지 않고 백신을 맞을 수 있게끔 하고 해야 되는 것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방역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이유의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허점을 또 이용하는 분들이 또 계시는군요. 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일일이 확인하면서 신문지까지 부작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가 어제 뭐 다른 행사를 하나 했는데 거기에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다 확인을 했는데도 백신을 안 맞은 분이 있어서 돌려보낸 일도 있어요. 예.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고 작년 초에 시작될 때만 해도 이렇게 길어지라고 글쎄요. 긍정적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고는 아마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또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소통하시면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전라북도를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에서도 그래도 또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으라고 지금 소상공인에 관련된 그 지원금 형태로 지금 100억 정도를 예산을 통과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1인당 80만 원을 지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라북도의 약 23만의 소상공인들 또 대면 다중이용 업소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일부분 한 12,500개의 한정적인 소상공인들에게만 또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이게 연초에 발표가 나고 풀어지면 또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지자체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좀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으로 함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임규철 회장님 소상공인연합 회장으로서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신 모습 제가 밖에서도 자주 뵀는데 살찔릴 시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살도 찌시고 좀 아닙니다. 건강도 잘 주어진 챙기시고. 주어진 역할에 예.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많은 민원 전화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예. 불만의 목소리도 많고 해결해달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맡은 바 책임에 좀 더 아이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말씀 아무쪼록 우리 예. 소상공인 여러분들 모두 다 힘들었습니다. 좀 더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앞으로도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렇게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지자체에서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좀 더 다양한 지원책이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 소상공인연합 임규철 회장이었습니다. 방역 패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참 이 허점이라고 해요. 이거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 허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예, 이제 그 허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또 수칙을 지키지 않은 그 이상의 예.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만 그런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렇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모두를 위한 불편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곧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뭐 의료기관, 관공서를 방문할 때 예.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것처럼요. 예. 자, 2021년도도 코로나19 속에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상황은 바뀌진 않겠습니다만 기본 수칙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노력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지금의 비교적 안정 상황, 거듭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입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현 상황에 맞춰서 함께 해주시는 내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만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강용숙 국장님을 비롯해서 방역 현장 또 의료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이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기본 수칙 우리 도민들 함께 능동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의 강영석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